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갑작스레 외국인 타자로 교체한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월 18일 오후 5시 33분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가 피터스 선수의 퇴출을 발표합니다. 갑작스러운 발표. 사실 보통 자료는 보도자료는 5시 이후에는 잘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정황상 대체 외국인 타자와 거의 계약이 임박했기 때문에 발표를 냈고 보안상 결정이 되자마자 이렇게 발표를 한 느낌입니다. 자, 보도자료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롯데가 18일 DJ 피터스 선수를 방출했다는 내용만 짧게 담겨 있습니다. 아마 롯데는 빠르면 7월 19일에 공식 영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어도 그 다음날 7월 20일까지는 발표할 모습인데요. 자, 일단 담당 기자, 롯데 담당 기자와 전화 연결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마이데일리의 롯데 담당 기자 박성환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성환입니다. 전에 머니볼 퇴근길 한번 나와주고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갑작스러운 롯데 외국인 타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네. 담당 기자들도 좀 놀라는 눈치였죠? 어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전혀 예상치 못했고 롯데에서는 계속 감독님 브리핑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타자 교체에 대한 그런 힌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되게 놀랬던 거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자, 외국인 선수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네. 예, 지금 일단 가장 불만족스러운 포인트는 결국 정확도였나요? 맞습니다. 롯데가 네. 작년에 딕슨 마차도가 똑같이 85경기를 소화했을 때에 대비해서 타율이 무려 5푼이나 났습니다. 5푼이나 났다. 대신 홈런이 13개로 많잖아요. 홈런이 많기는 했지만 사실 사실 그런 정확도를 생각하거나 생산력을 생각했을 때는 마차도가 오히려 도움을 더 많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선수 시장 상황이 아까 제가 안 좋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 이 선수가 풀리길 기다렸다가 네. 확 발표한 거예요. 이게 지금 5시 이후에는 보통 보도자료 발표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돼요? 롯데가 음. 원래는 전반기 끝난과 동시에 거의 발표를 하려고 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렸고 어느 정도 선수는 거의 임박했다고 영입이 임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리고 전화 연결된 김에 네. 전반기 롯데 한번 어땠어요? 담당 기자로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4월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나서도 그러니까요. 네,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아쉬웠고 근데 전반기 막바지 4연승을 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롯데가 아직도 5강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롯데가 이번에 외국인 타자 교체까지 이렇게 감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롯데 후반기 희망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외국인 원투펀치는 사실 좀 건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터스가 나갔지만 네. 이미 반즈는 에이스라는 게 검증이 됐고 네. 스파크맨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성적이 조금씩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박세용의 이제 2인복까지 이어지는 선발진들이 확실히 탄탄한 편이고 네. 사실 불펜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준용, 구승민 맞죠? 김원중 선수까지. 네, 김원중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이 맞아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타자들만 조금 분발해 준다면 롯데는 아직도 우리는 5강에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할에 마이너스 6개, 지금 기아가 5할에 플러스 2개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남은 시즌 격차만 보면 쫓아갈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습니다. 박 기자 어려운 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 순위 몇 위 할 것 같아요, 롯데? 이 대가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예. 기아가 사실 연패를 굉장히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아하. 후반기 상황이 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아와 롯데 격차가 4경기 차로 5, 6위로 이렇게 나란히 서 있거든요. 네. 결코 이게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4경기 차가 결코
좁혀지기 쉽지 않은 격차긴 합니다. 맞죠. 그런데 맞죠. 이게 전반기 막바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확신을 할 수도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족이 길어. 정말 롯데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야구가 정말 펼쳐졌을 때 잘 된다면 네네네. 잘 된다면 저는 5위 생각합니다. 5위. 잘 된다면 5위. 잘 된다면 5위입니다. 참고로 이 방송 롯데 프런트들이 다 보는 거 알죠? 그런데 4위랑 6경기 차이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해요. 박상현 기자. 아닙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진짜죠? 자주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 현장에서 꼭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계약 직전이지만 제 레이더망을 풀 가동해 보니까 어떤 선수인지 윤곽이 나왔습니다. 일단 실명은 제가 거론하진 못하지만 롯데가 새롭게 보일 타자 어떤 유형인지 보면 새로 영입되는 타자는 몇몇 기사에 나왔듯이 외야수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일루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빅리그를 살짝 경험했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내 리그에 오는 투수 그리고 타자는 다른 구단 외국인 선수 리스트와 상당히 겹칩니다. 하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구단들이 다른 국내 구단들이 대시를 했을 때는 그 해당 구단에서 메이저리그 구단이 완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던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롯데가 타이밍을 참 잘 잡았다라는 이런 칭찬이 나오기도 합니다. 롯데도 꾸준히 접촉했던 선수라고 기뜸을 했습니다. 자, 이 선수의 해당 리포트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단단한 신체, 공수에서 평균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외야수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안정된 그 중심으로 힘있는 스윙을 하는 선수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타격 시 하체 중심이 안정되어 있어 몸통 회전력을 잘 이용하는 빠른 스윙을 이렇게 만들어내기에 방망이에 맞는 타구가 질이나 속도가 매우 양호하다라는 것 평가도 참 눈길이 들었습니다. 다만 약점이 있는 게 투수의 유행에 따라 유연하게 타이밍 싸움에서는 하는 것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공수에서 안정된 퍼포먼스를 보여줄 선수다. 본인의 몫을 충분히 해줄 선수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 일단 롯데의 내부적인 기대는 컨택트가 좋은 외국인 타자가 오면 타선의 짜임새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 확실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새 외국인 타자 계약이 발표된 후 금방 입국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7월 말 늦어도 7월 말부터는 롯데 타선에 포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앞서 박승환 기자의 말처럼 롯데는 후반기 희망이 있습니다. 5할 승률에서 마이너스 6개, 남은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타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내일 혹은 모레 발표되는 외국인 타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그 타자가 맞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번 영상은 정말 짧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많은 분들이 트레이드 썰 한번 다뤄달라고 해서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 트레이드 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